자,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되겠습니다. 글씨 너무 성의없게 썼다. 다른 말로는 나는 이제 동시성 파괴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페이지는 55페이지예요. 땡큐. 얘가 조금 낚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55페이지입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인데요. 이제 동시라는 개념도 깨지는 거지. 동시가 뭐야? 같은 순간이라는 말이잖아. 누군가는 봤을 때 같은 순간이었는데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면 같은 순간이 아니라는 말이거든. 내가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보여줄게요. 뭐지? 힘 빠졌나? 그죠? 여기 뭐가 있냐면은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에는 양쪽으로 문이 2개 달려 있어요. 여기 내가 있거든. 관측자 Q예요. 이 Q가요. 버튼 하나만 탁 누르잖아. 버튼 하나 탁 누르면은 요 문이 착각 하면서 닫혔다가 올라가요. 터널이. 그러니까 문이 닫혔다가 올라가는 거지. 됐어요? 요런 터널이에요. 요 터널의 길이는 50m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됐지? 근데 이쪽 저 멀리서 기차가 오는 거야. 기차 안에는 P가 있어요. 이 기차의 길이는 80m입니다. 이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치? 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내가 문을 닫아버릴 거야.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착 하고 닫히겠지. 터널 길이 50m지. 기차 길이 80m거든? 이 기차는 잘릴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P는 무사하지 못하겠죠. 될까? 나는 요 P가 안전하게 통과했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굳이 안전하게 통과할 필요는 못 느끼는데 P는 느낄 거예요. 이제 P는 지가 안전하게 통과하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 터널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중간에 서 있어요? 아, 잘려도. 기차가 잘려버리면 그 동력이랑 다 잃을 거 아니야. 결국 사고가 나요. 자, 어떻게 하면 이 P는 안전하게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뛰어내려요? 기차를 멈춰요? 그런 방법도 있네. 그렇죠? 너 요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구나.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터널이란다. 기차가 겁나 빠르게 달리면 돼요. 겁나 빠르게 달려서 문을 다 부수고 나간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 문을 부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 Q 입장에서 볼게요. Q 입장에서 이 기차가 굉장히 빛의 속력에 가까울 정도로 빠른 속력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 기차의 길이가 수축해버립니다. 될까요? Q가 봤을 때 이 길이가 짧아져 버리는 거지. 움직이니까는. 얘가 그러다가 50m보다 더 짧아질 정도로 빠르게 가요. 그럼 얘는 안전하게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차가 빠른 속력으로 가면요. 기차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고요. 이 길이가 터널 길이보다 짧아지게 되면은 얘는 이제 문이 닫혔다가 열리더라도 안전하게 통과할 거예요. 라는 거거든. 자, 근데 이게 너희들 갑자기 P 입장으로 시선을 옮기잖아? 갑자기 더 이상해진다? P 입장에서는 기차가 움직이는 거야? 터널이 움직이는 거야? 터널이 움직이지. 그럼 P 입장에서 터널 길이 어떻게 되게? 짧아집니다. 안 그래도 지 길이보다 80m, 지 길이는 안 줄어들거든요? 됐니? 이 기차 길이는 80m야. 요거 P가 보면 이 길이는 안 짧아져. 근데 안 그래도 짧은 터널이 더 짧아져요. 근데 문이 착각 닫히다가 열린대. P 입장에서는 이제 이 터널이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없어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할 거니까는. 자, 요거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올게요. 우주선이 있습니다. 요 우주선 안에는요,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 뭐야? 하면 전구야, 전구. 요 광원이 우주선의 가운데 있는 거지. 될까? 요 우주선 가운데 있는 광원에서요, 빛을 깜빡하고 발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빛은 양쪽으로 퍼져나가겠죠?
됐지? 여기 양쪽에 뭐가 있냐면은 빛 검출기가 있어. 빛 검출기 A, B가 있는 거지. 됐지? 요걸 이제 어디서 볼 거냐? 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P가 볼 거예요. 자, P가 보게 되면요, 요 광원은 우주선 한 가운데 있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광원이 A까지 빛이 있잖아. 빛이 광원에서 나와서 A까지 가는 거리랑 빛이 광원에서 나와서 B까지 가는 거리랑 똑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요 P가 볼 때는요, 빛이 A에 도달하는 사건과 빛이 B에 도달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P는 뭐라고 합니까? A, B에 빛이 동시에 도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될까요? 자, 이걸 또 누가 볼 거냐면요, 우주선 밖에 Q가 있어요. 갑자기 커졌네. 무튼 얘가 보게 될 겁니다. 얘가 보게 되면은 갑자기 세상이 이상해집니다. 얘가 보면은 요 우주선, 내가 밑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 요 가운데 광원이 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빛이 발사되는 거지. 그래서 요 양쪽 A 빛 검출기, B 빛 검출기를 향해서 빛이 날아갈 거거든. 근데 Q가 볼 때는요, 요 우주선이 가만히 있는 우주선이 아니야. 됐지? 그래서 Q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우주선이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빛이 도달할 때쯤 되잖아. 빛이 도달할 때쯤 되면요, 이 우주선이 조금 이동해 있어요. 될까? 빛이 도달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된 거야? A는 한 이만큼 왔고요. B는 한 저만큼 갔어요. 될까? 그래서 A가 어디 있냐면은 A가 여기 있고요. B가 어디냐면 B가 여기 있어요. 그럼 보자. 빛은 여기서 출발했거든. A를 향해서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B를 향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빛이 진행거리가 달라져 버렸지. 아까 P 입장에서는 A를 향해서 날아가는 빛이나 B를 향해서 날아가는 빛이나 같은 거리 가면은 도달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A를 향해서 날아가는 빛은 조금만 가면 되고요. B를 향해서 날아가는 빛은 멀리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Q 입장에서 볼게요. 빛은 어디에 먼저 도달할까요? A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될까요? Q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니 무슨 소리냐? 그런 적이 없다. 빛은 A에 먼저 도달했고요. B에 나중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아니요, 광원도 움직여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낚는 포인트가 있어요. 광원 얘는 전구잖아. 전구는 여기서 빛 깜빡하고 난 다음에 옮겨갈 수 있죠. 됐니? 얘는 전구거든. 여기서 빛을 깜빡하고 지는 같이 가는 거지. 달려있으니까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광원도 어디가 있냐면 광원도 여기 있어요. 빛이 출발 위치인 거야, 여기는. 빛이 출발 위치고 빛이 도착 위치는 여기인 거지. 빛이 도착할 때쯤 돼 있으면 광원도 여기서 이만큼 옮겨가 있습니다. 됐지?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는 거지. 아까 말했지, 터널 길이는 더 짧아진다고. 더 짧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기차는 얘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기차 입장에서는 문이 동시에 닫히지가 않아요. 돼요? Q는 버튼을 딱 누르면 문이 동시에 닫혔다가 열리거든? 이걸 기차에서 보면요, 문이 동시에 닫힌 게 아니야. 차례대로 한 놈 닫혔다 열리고 다른 한 놈이 닫혔다 열리는 거야. 그래서 지가 잘리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될까요?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요런 문제로. 얘는 길이 수축이랑 동시성, 상대성 같이 물어볼 수 있죠? 네, 해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요 광원에 대한 질문 되게 잘했어요. 내가 이거 여기서 할 말이 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요거 좀 보고 좀 더 적을 시간 줄게요. 얘들아, P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묻는다. P가 볼 때 광원으로부터 A까지 거리, 광원으로부터 B까지 거리 같습니까? P가 볼 때 같아요. 됐니? 자, 근데 이걸 물어요. Q가 볼 때 광원에서부터 A까지 거리, 광원에서부터 B까지 거리 같습니까? 어디가 더 길어요? 하면 틀렸어요. 같습니다요. 아까 얘기했잖아. 봐봐. 요 빨간색은 뭐냐면 요 빨간색은 빛이 진행하는 거리야. 빛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달했거든. 근데 뭐라고 물었어? 광원에서 A까지 거리랬지. 광원에서 A까지 거리 뭐 묻는 거냐면은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건 같아요.
됐니? 근데 빛의 진행거리라고 하면 뭘 묻는 거냐면은 이걸 묻는 거야. 얘는 달라요. 됐니? 자, 그러면 P 입장에서는요, 빛의 진행거리나 광원에서부터 빛 검출기까지 거리나 같거든. 됐니? P는 어차피 얘는 정지해 있으니까는 빛의 진행거리와 광원에서 빛 검출기 사이 거리 같은 거거든. 근데 이게 움직여버리면은 Q가 볼 땐 얘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잖아. Q가 볼 때는요, 빛의 진행거리와 광원에서 빛 검출기 사이 거리가 같은 길이가 아닙니다. 요게 낚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P가 봐도 광원에서 A까지, 광원에서 B까지 거리 같고요. Q가 봐도 광원에서 A까지, 광원에서 B까지 거리는 같아요. 근데 얘들아, 다시 한번 잠깐만 봐봐. 저걸 시간 줄게요. 요렇게 모르면 또 다릅니다. 얘들아, 앞에 봐.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A까지 거리가 있어. 아, A가 봤을 때는 P가 봤을 때. 됐니? P가 봤을 때 광원에서 A까지 거리가 있고요. Q가 봤을 때 광원에서 A까지 거리 있어요. 이건 달라요. 무슨 말이야? 얘들아, Q가 보게 되면 이 우주선 움직이잖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우주선 길이는 짧아져 있습니다. 됐니? 얘랑 얘가 같다는 거지, 얘랑 얘가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우주선은 움직이기 때문에 Q가 보면 이 우주선 길이 짧아지고요. 당연히 A에서 광원까지 거리는요, P가 측정할 때보다 Q가 측정하면 짧아져 있습니다. 될까요? 요거까지 정리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너무 미끄럽다, 이거는. 좀 낫네. 자, 여기 관측자 Q가 있습니다. 얘에 대해서 어떤 정지에 있는 광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거울, 뭐 거울이어도 되고 어쨌든 뭐 빛이 도달할 수 있는 A, B, C점 이렇게 있는 거야. 됐니? Q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광원과 거울 A, B, C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빛이 출발할 거거든. 그러면은 요 빛은 A, B, C에 모두 다 동시에 도달한대요. Q가 봤을 때. 될까요? Q가 봤을 때 모두 다 동시에 도달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Q가 볼 땐 그냥 정지해 있잖아. 됐니? 이걸 이제 누가 볼 거냐면은 P가 볼 거야.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됐지? P는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되게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거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Q 입장이고, P가 볼 땐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다 같이 절로 가고 있는 중인 거지. 됐지? 자, 그럼 이제 P가 볼 때는요, 요 빛이 도달하는 순간이 다 달라져요. 됐지? 일단 여기서 요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A랑 B 중에서 어디에 빛이 먼저 도달해? 라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볼 땐 얘가 가고 있잖아. 빛이 여기서 출발하거든? 조금 이따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도달할 때쯤 되면은 A는 여기까지 와 있고요. 됐지? 광원은 한 여기까지 가 있고요. B는 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은 P가 보게 될 때요, 빛은 광원에서 출발해서 A까지는 이만큼 날아가야 되고요, B까지는 요만큼만 날아가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P가 볼 때, 근데 B에 먼저 도달했는데? 라고 하는 거지. 됐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Q가 볼 때 요 광원, 요 사이, Q가 볼 때 요 광원과 A 사이 거리 L이래요. 그러면 광원 B 사이 거리도 L이겠지? 광원 C 사이 거리도 L입니다. 다 같아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거리는 Q가 보면 2L이지. P가 보면 2L입니까? 아니야. P가 보면 이거 움직이고 있잖아. 2L보다 짧아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물을 거예요. 그럼 P가 볼 때 광원에서 C 사이 거리, 요 거리는 얼마야? 그럼 얘는 L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길이 수축은요, 항상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내가 지금 Y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됐니? 됐어요? 그럼 얘는 Y축 방향 속도가 없어요. 그럼 Y축 입장에서는 이 Y축 길이는 정지된 길이야. 그래서 이 길이는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이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P가 봤을 때 요 거리는 그대로 L이거든? 자, 그래서 묻는다. Q가 봤을 때 광원에서 C까지 빛이 가는데 걸린 시간과 P가 봤을 때 광원에서 C까지 빛이 가는데 걸린 시간은 같습니까? 같을 것 같습니다. 그지? 같은 거리잖아. 그지? 하면 또 틀려요. 왜냐하면은 이 거리는 광원과 C 사이 거리는 Q가 보나 P가 보나 같은 거 맞거든? 근데 빛이 도달할 때쯤 되잖아. 좀 약간 킹받는 파트한테 무슨 광원이 있잖아. 빛이 도달할 때쯤 되잖아. C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광원과 C 사이 거리 이거고요. 광원과 C 사이 거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짧아지지 않았어. 됐니? 근데 빛은 어떻게 갔냐면은 빛은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광원에서 빛검출기까지 거리랑 빛이 지낸 거리는 다른 말이라고. 광원에서 빛검출기 거리, 즉 광원에서 C까지 거리는 이때도 L이고요. 얘가 조금 이동해도 여전히 L이고요. 더 가더라도 계속 L일 거예요. 하지만 빛이 지낸 거리는 빛은 대각선으로 가거든. 따라서 얘는 L보다 더 긴 거리를 가게 됩니다. 될까요? 요걸로도 한 번 더 낚아요. 될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벨 1이고요. 자, 레벨 2입니다. 이제 뭘로 낚아버려요? 자, 우주선 안에 광원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빛검출기 A, B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냐면은 Q도 볼 거고요. 이 안에 있는 P도 볼 거예요. 근데 Q가 볼 때 뭐라 하냐면 Q가 볼 때 빛은 A와 B에 동시에 도달한대. 이제 무슨 말이야? 얘가 동시에 보이면 얘가 동시가 아니었지. 이제 뭐였냐면 Q가 볼 때 이 빛은 A와 B에 동시에 도달한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광원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광원이 여기 가운데 있으면요, 얘가 볼 때 동시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광원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Q가 볼 때 동시에 도달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Q가 볼 때요, 우주선이 조금 움직일 거거든. 빛이 도달할 때쯤 되면은. 그러면 이만큼 가 있어요. 그치? 여기에 A가 와 있고요. 여기에 B가 와 있을 때 이때 빛을 지낸 거리가 같아야 돼요. 즉 빛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 하면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빛은 양쪽으로 이렇게 퍼졌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 얘 광원이잖아. 전구거든. 그래서 빛 깜빡하고 옮겨갔어요. 그럼 빛이 도달할 때쯤 되면은 지금 이 초록색 시점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광원도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초록색 시점일 때의 광원의 위치예요. 빛이 출발할 때는 여기서 깜빡하고 난 다음에 간 거지. 그래서 빛은 같은 거리를 가서 Q가 봤을 때 동시에 A, B에 도달해 줬어요. 그러면은 빛이 지낸 거리는 A를 향한 빛과 B를 향한 빛이 같거든. 이제 그러면 광원과 빛검출기 사이 거리는 A에서 광원까지 거리가 B에서 광원까지 거리보다 깁니다. 여기서 봐도 A에서 광원까지 거리가 B에서 광원까지 거리보다 길어요. 될까? 응. 그래서 이제 P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볼 때는 B가 더 가까이 있잖아. A가 더 멀리 있거든. 됐니? 자, 그럼 P는 뭐라고 하는 거야? 빛은 어디에 먼저 도달하더라? B에 먼저, A에 나중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될까요? 요까지가 레벨 2, 레벨 3는 안 할 거예요. 자, 요 부분은요, 뭐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내용이 많은 건 아니고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얘들아, 등가가 뭐야? 가치가 같다. 가치가 같다. 여기서도 같다라는 말이에요. 질량과 에너지는요,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잠깐 나오거든. 그 핵 반응할 때, 그지? 예.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근데 솔직히 이 정도만 알려줘요.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알려주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질량 이퀄 에너지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될까? 그래서 그 전자라든지 되게 작은 입자들 있잖아요. 전자 같은 경우에 질량을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은 전자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은 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인가까지 가거든요. 10의 마이너스 26승이면 정말 작잖아요. 그걸 갖다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하는 건 좀 애매해. 그래서 이제 질량 같은 경우는, 전자의 질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시해 주냐면은 전자의 질량은 몇 줄입니다 하고 적어줘요. 전자의 질량인데 단위를 에너지를 써줘요. 될까? 무슨 말이야? 하면은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이때 그러면은 이런 이론이 여기서 왜 나왔냐 하면은 뭐 상대성 이론에서 또 이제 아인슈타인이 하는 건데, 일단 한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요 전제는 그냥 받아들여줘요. 모든 속도는 어떤 속도도, 우주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속도도 빛의 속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력이에요. 됐지? 요건 하나 받아들여 주시고,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도 안 돼. 질량이 있는 물질을, 질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걔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질량이 없는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빛은 질량이 없거든. 질량이 없는 물질들은 빛의 속도로만 이동해요. 근데 질량이 있으면 절대로 빛의 속도에 다가갈 수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됐지? 요거 하나 받아들여 주시고. 자, 그럼 보자. 질량이 M0, 뭐 M이라고 할까, 그냥? M인 물체가 하나 있어요. 얘가, 내가 요 물체한테 힘을 줄 거거든? 힘을 줘서 내가 이 물체를 갖다가 이동시킬 거예요. 익숙하지? 내 지금 물체 뭐 하고 있는 중이야? 1하고 있는 중이지. 그럼 1 받으면 물체는 어떻게 돼야 돼? 1을 받으면 받은 1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됩니다. 얘가 운동 에너지 정리였죠. 기억나요? 물체에 1을 해주면은요, 물체는 받은 1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라는 거였거든. 됐니?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뉴턴 역학에서는, 고전 역학에서는요, 속도의 한계가 없었거든요. 계속 1을 주면 줄수록 계속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모든 속도는 빛의 속도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대. 그럼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지. 이 속도가 늘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생겼다는 거잖아. 이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됐니? 그럼 내가 일을 무한정 많이 한다고 생각할게요. 내가 일을 무한히 해주고 있어. 무한히 해주고 있는데 이 속도가 느는 데는 한계가 있대. 그럼 속도가 늘다 더 이상 안 늘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더 이상 안 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깨져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안 늘고 있는 거잖아. 일을 해준 거 있는데 그 일이 에너지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된단 말이야. 그래서는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 더 이상 늘 수 없거든? 그럼 이제 뭐가 늘게? 질량이 늘어나 버립니다. 될까요? 받은 일만큼 질량이 늘어나 버려요. 됐죠? 그래서 요 질량도 이제 변하는 값입니다. 라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한다마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속도가 늘다가 더 이상 못 늘면 그때 질량이 늘기 시작해요가 아니고요. 질량도 속도랑 같이 조금씩 계속 꾸준히 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느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속도에서는 느는 게 티가 안 나요. 이것도 느는 게 티가 나려면요,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빠른 속력으로 가야지 질량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 빛의 속도는요, 물체의 속도는요, 절대로 빛의 속도보다 넘어갈 수도 없고 같아질 수도 없고. 됐지? 그래서 질량, 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자, 이때 질량이 어떻게 늘어납니까?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낸 게 있어요. 속도 V에 따라서 질량 M이 어떻게 늘어납니까?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됐지? 자, 요 속도는요, 다가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C. 그지? 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얘가 점근선이 될 거야. 자, 그래놓고 난 다음에 얘들아, 정지한 물체 질량 있니, 없니? 있죠. 그지? 정지한 물체도 질량은 있어요. 그럼 우린 정지한 물체의 질량을 갖다가 어떤 M0라고 적을 거고요. 지금부터 요 질량의 이름은 정지 질량입니다. 될까요?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속력이 늘면 늘수록 질량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한대로 발산해 버립니다. 될까요? 그럼 빛이 속력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빠른 속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 질량은 더 이상 우리가 그냥 M0 정지 질량이라고 칠 수가 없는 거지. 처음에 내가 정지했을 때 저울을 올려놨거든. 1kg이래. 근데 그렇다고 얘가 속력이 엄청 빨라지면 더 이상 1kg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량은 엄청나게 증가해 버립니다. 될까요? 이때 질량을 갖다가 내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질량을 갖다가 이름 붙이기를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합니다. 됐니? 오케이? 예. 자, 이때 요 질량과 에너지 사이에 관계식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아인슈타인이 요 식을 찾았어요. 유도는 안 할 거예요. 질량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이 뭐냐 하면은 이는 MC 제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식이거든요. 한번 본 적 있어요?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식이에요. 자, 얘가 뭐예요? 질량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질량과 에너지를 등식을 하기에는 그 사이에 비례상수가 필요하잖아. 그 비례상수가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말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질량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해버리면은 1kg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줄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얘가 대충 한 3억 미터 퍼 세컨드 정도 돼요. 그럼 제곱해버리면 뭐야? 3억이면 10의 8승이거든? 3 곱하기 10의 8승인데 제곱해버리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잖아. 그래서 1kg짜리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9 곱하기 10의 16승 줄입니다. 라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될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자. 얘들아, 정지에 있는 물체는 질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제. 이게 뉴턴 역학에 따르면요, 정지한 물체는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정지한 물체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질량이 곧 에너지다라는 걸 알아내면서 정지한 물체는 지가 가진 정지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요.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지한 물체가 지 정지 질량만으로 가지는 에너지 M0C 제곱, 요 에너지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은 지금부터는 정지 에너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얘가 움직여버리면 질량이 늘어나잖아. 그럼 이제 가진 에너지도 변할 거거든. 질량이 늘어났으니까는. 그래서 이때 움직이게 되면은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질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가진 에너지는 이때 상대론적 질량 M 곱하기 C 제곱 한 만큼의 에너지가 됩니다. 라는 거고요. 우리는 요 에너지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총 에너지라고 불러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사이의 차이값을 한번 구해볼게. 이 사이의 차이값을 구하면 뭡니까? 총 에너지에서요, 정지 에너지를 빼는 거죠. 총 에너지 빼기 정지 에너지. 즉, 어떻게 나와요? 상대론적 질량 빼기 정지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럼 뭐야? 얘들아, 정지했을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 움직여버리니까 에너지가 이만큼 됐어요. 그럼 요 사이 차이값은 뭡니까? 운동 효과만으로 증가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효과에 의해서 이만큼, 요 차이값만큼 에너지가 늘어났어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요 이름은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정했지만은 아인슈타인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아니야. 사실 2분의 1 mv 제곱이 틀렸고 얘가 맞는 거야. 근데 요 질량을, 이거는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질량이 얼만큼 늘어나요 하는 요 함수식이 있거든요. 질량이 얼만큼 늘어납니까? 하면은요, 질량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라는 건데. 그치? 상대론적 질량은 얼만큼 늘어나요? 하면은 이 식은 몰라도 돼요. 이만큼 늘어나요. 라는 거거든. 그럼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난 다음에 만약에 if V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면, 빛의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면 으로 근사를 때리는 거지. 근사를 때리고 난 다음에 식을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이요, 이렇게 바뀌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구했던 운동 에너지는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면으로 가정을 해버리면은 뉴턴이 구했던 운동 에너지식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정확한 식 자체는 아닌데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분석하기에는 상대성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뉴턴 역학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끝났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인간이 그죠? 아인슈타인이 이 식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이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밝혀낸 다음부터 인간은 이제 핵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핵 에너지를 통해서 인간이 원자력 발전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좀 위험하지만은 핵폭탄이라는 엄청난 무기도 만들어 버렸어요. 가지고 그 핵폭탄이 왜 일본에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서 터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 했던 말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 논문을 쓰지도 않고 그냥 바로 찢어서 버렸을 거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그래요. 자, 핵 에너지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얘는 핵 반응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핵 반응을 하면은 핵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그럼 핵 반응은 뭔데? 라는 건데 핵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핵 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 융합이 있습니다. 근데 핵 분열이 뭐다? 핵 융합이 뭐다? 상관없고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뭐를 이제 볼 수 있으면 되냐면은 핵 반응식을 읽어줄 수 있으면 돼요. 핵 반응식 생긴 거는 화학 반응식처럼 생겼어요. 어떤 원자 핵 A와 B가 핵 반응해서요. C와 D가 된대요. 뭐 이런 식인 거지. 됐니? 이때 이 원자에게 보면은요. 이렇게 A, B, C, D 하면서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얘들아, 이 숫자 이름이 뭐였어? 원소 기호 앞에 붙어 있는 거. 원자 번호죠. 됐니? 얘들아, 원자 번호는 뭘 가지고 정했었어요? 양성자 수를 가지고 정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핵 반응할 때요. 요건 이제 만족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A 더하기 B 이퀄 C 더하기 D는 만족이 돼요. 무슨 말이야? 양성자 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될까요?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전하량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보존돼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또 다른 숫자 있을 거거든. 어떤 X, Y, Z, W 하는 또 숫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얘들아, 이 숫자는 뭐라고 불러요? 질량수라고 부르지.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죠. 질량수는 질량이랑 같은 거야? 아니야, 다른 거야. 그지? 질량수는요, 그냥 질량을 대표하는 숫자일 뿐, 질량이랑 비슷할 수는 있긴 한데요. 그지? 질량이랑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모두 만족돼요 하면은 X 더하기 Y는요, Z 더하기 W도 만족이 됩니다. 우린 이걸 보고 질량수 보존이라고 불러요. 질량수는 보존되는데요. 질량 보존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똑같아.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이나 여기가 이제 반응 전이지. 반응 전 질량이 있을 거거든. 반응 후 질량이 있을 거거든. 항상 어디가 더 커요 하면은 반응 전 질량이 더 커요. 반응하고 나면은 질량이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양성자수 하나도 변한 거 없고 중성자수도 하나도 변한 거 없거든. 근데 질량은 줄었어요. 그럼 우린 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다 하냐면은 질량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질량 결손, 어떤 델타 M만큼 질량이 사라졌다는 거지. 이거 얼만데? M1 빼기 M2만큼이 델타 M이겠죠.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의 차이값만큼 질량이 사라졌어요. 그럼 요 결손된 질량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면은요, 질량 결손되고요. 요 사라진 질량은 E는 MC 제곱 요 식에 맞춰서 에너지가 돼서 나와요. 될까요? 이거 뭐 A, B, C, D, E 순서 맞긴 한데 여기서 E는요 원소 기호가 아니고요. 그죠? 얘는 에너지.
이에요. 그치? 우리는 요 에너지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크기를 따져주면 얘가 델타 MC 스퀘어예요. 그지?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름이 길잖아. 얘를 줄여서 부르면 뭐가 되냐면은 얘가 핵에너지입니다. 핵에너지가 뭐야? 하면은 핵 반응을 하면서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가 돼서 나온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떤 거 묻냐면은 이거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더하기잖아. 하나 없애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럼 X 더하기 Y는 Z 더하기 W거든? 하나 없애도 상관없겠지. 그 다음에 맞춰. 하는 것도 있는 거지.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떤 핵반응 두 개를 주는 거지. 하나는 에너지가 여기도 책에 남아있는데 여기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하는 거 보여요? 핵 분열, 핵 융합하면서 내가 옆에다가 핵 반응식 좀 적어놨거든요. 밑에 보면은, 그죠? 이게 92에 235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한 마리 때려가지고 36 이거 이름이 뭐지? 크로늄이었나? 아무튼 그렇고 바륨 나오고 중성자 나오고 옆에 보면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있는데 요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에너지예요. 이제 에너지 단위를 줄로 쓸 수도 있지만은 원자 하나 수준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얘를 몇 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몇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단위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자. 얘들아, 요 반응에서는요, 에너지가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잖아. 옆에 반응 봐봐. 옆에 반응 에너지가 17.6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지. 그러면은 어디가 에너지가 많이 나왔어? 여기 지금 핵분열 반응에서 에너지 더 많이 나왔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런 거 묻는 거야. 이 반응식 두 개 줘놓고서. 결손된 질량은 어디가 큽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지. 될까요? 그럼 에너지는 얼마큼 나오는 거야? 결손된 질량만큼 나오는 거거든. 즉 에너지가 많이 나온 쪽이 질량 결손이 컸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은 우리 기말고사 범위가 끝이 날 겁니다.